구독자님의 요청 사항인데요.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S20 울트라 둘 중에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 정말 고민되는 편입니다. 노트 10에서는 플러스까지만 있었지만 노트 20에서는 플러스를 빼고 울트라 등급을 적용해서 S20 울트라와 대등한 등급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럼 어떤 기기를 구매할 것인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각 모델별 디자인입니다. 기능편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크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노트 20 울트라의 이 카메라가 카톡 T 자승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툭 튀어 나와서 두께가 조금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S20 울트라가 0.7mm 더 두꺼운 8.8mm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빼고 프레임의 두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디스플레이는 다이나믹 2X와 120Hz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것은 똑같고요. 다른 점은 노트 20 울트라에는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가 탑재되어 있고요. S20 울트라에 장착되어 있는 고릴라 글라스 6의 후속 모델이고요. 그리고 LTPO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서 120Hz 주사율 상황에 맞게 최소 1Hz에서 120Hz까지 가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노트 20 울트라가 오히려 가벼운데요. 물론 최적화의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1000만 화소로 너프되었고요. 대신 전면 카메라의 크기는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자, 후면을 보면 이 S20 울트라가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의 형태라서 둥글둥글한 디자인이라면 노트 20 울트라는 각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충격에는 상대적으로 노트 20 울트라가 약할 것으로 보이고요. 카메라 인덕션 부분은 이 폭이 S20 울트라가 더 넓고 길이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구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S20 울트라는 48메가픽셀의 망원 카메라가 있지만 노트 20 울트라에는 12메가픽셀의 망원 카메라가 있습니다. 대신 광학줌은 S20 울트라가 4배의 광학줌인 반면에 노트 20 울트라는 5배의 광학줌입니다. 카메라에서 망원을 사용해 보면 모두 5배로 나오는데요. S20 울트라는 하이브리드 광학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20 울트라에 있던 심도 카메라가 노트 20 울트라에서는 삭제되고 대신 레이저 오토포커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카메라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거리 10m 이내에서는 두 모델 모두 초점을 잘 잡지만 S20 울트라는 10m 이상을 넘어가면 초점을 잘 못 잡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가 초기에 이슈가 되었던 카메라의 습기가 차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후면 마이크의 위치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S20 울트라는 카메라 인덕션 상단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지만 노트 20 울트라는 측면에 작게 뚫려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습기가 찬 적이 없는데요. 비교적 온도와 습도 변화가 큰 욕실에도 가지고 들어가서 샤워할 때도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 편인데요. 뽑기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모델의 실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S20 울트라도 카메라 인덕션이 툭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노트 20 울트라는 거의 1.5배 정도 더 높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은 케이스는 필수고요. 케이스도 이런 기본 케이스를 끼워도 수평이 잘 안 잡히고요. 자, 삼성 정품인 이 프로 택티브 케이스를 끼워야 겨우
수평이 나옵니다. 그래도 카메라에 스크래치 같은 것이 날까봐 불안하고요. 이렇게 지금 거의 높이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저도 카메라 보호 필름이라는 것을 처음 붙여봤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케이스가 카메라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데요. 아무래도 무게가 더 증가하겠죠.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의 이 그립감은 상당히 좋지 않고요. 제가 손이 큰 편인데 저도 부담스러운 두께입니다. 반면 케이스를 뺀 상태에서는 그립감이 어느 정도 괜찮고요. 무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고요. 자, 반면 S20 울트라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스마트폰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노트 20 울트라가 스피커의 위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볼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자, 손가락으로 이 스피커를 가린다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촬영 때문에 소리를 줄여 두었는데요. 소리를 어느 정도 키우면 잔잔한 진동도 많이 느껴지고요. 자, 반면에 S20 울트라는 이렇게 들어도 스피커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전혀 진동 같은 것이 없고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 이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거슬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매장에서 직접 기기를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커의 음질은 확실히 노트 20 울트라가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노트 20 울트라와 S20 울트라의 기능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트 20 울트라의 스피커가 조금 더 웅장해졌고요. 그리고 영상을 볼 때 보면 두 모델의 색감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S20 울트라가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둔 것처럼 보이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블루라이트 필터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모델 모두 유용한 기능에 있는 동영상 향상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고요. 두 모델 모두 화면이 크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게임을 할 때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의 요청 사항인데요. 8K 동영상과 4K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 화질과 밝기를 비교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은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자, 첫 번째 영상은 두 모델 모두 4K 3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자, 노트 20 울트라의 영상의 색감이 실제에 가깝게 나타나고요. S20 울트라는 보정을 해서 해질녘의 느낌을 더 살리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은 8K로 찍은 영상인데요. 20초 내외의 짧은 영상인데도 용량이 200MB를 넘어갑니다. 용량이 상당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고화질이다 보니까 저장 위치를 SD카드로 놓아도 자동으로 스마트폰 자체 메모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카메라가 이동하면 미세한 떨림이 발생하고요. 8K로 찍었을 때는 슈퍼 스테디 기능을 사용 못하고요. 그래서 짐벌에 장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자체는 두 모델 모두 잘 나오지만 4K 영상과 마찬가지로 S20 울트라는 보정을 많이 해버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카메라에 관한 비교는 따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갤럭시 S20 울트라 개봉기에서 S20 울트라가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제가 성급한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트 20 울트라와 S20 울트라를 성능, 기능, 그리고 카메라까지 총 3편의 비교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이 동영상까지 하면 총 4편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그래도 노트 20 울트라가 많이 개선이 되고 다듬어졌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카메라 부분의 초점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영상을 보면 보정을 많이 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 단점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카메라 때문에 스크래치나 파손 등의 위험이 S20 울트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런 것에 대한 소소하게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가령 카메라 보호 필름 그리고 케이스도
일반 케이스보다 정품 케이스를 구매하다 보면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노트 20 울트라가 조금 더 저렴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노트 20 울트라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선택 같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S20 울트라 정말 고민되네요 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